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들 약간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USDC가 XRP 레저 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금리 인하 언제 되는지 건들락 인터뷰 보겠는데요. 미국 상황과 밈코인 언급한 레이 달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소식부터 간단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94세인 워런 버핏이 곧 사임한다고 하는데, 버핏이 60년간의 자기 자산의 60%를 단 6개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주식은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코카콜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세브론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그래프트 하인즈, 케찹 회사죠. 이렇게 단 6개를 60년간 60%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후임자로 그렉 에이브를 선정했고, 아직도 현금을 계속 축적 중인데 3,500억 달러 캐시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 돈으로 모든 걸 살 듯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USDC가 XRP 레저에 상장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 서클사가 공식 발표했는데, USDC를 XRP 레저 위에서 직접 가져다 쓸 수 있게 됐다. 복잡한 브릿지 기능 없이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개발자나 금융기관 입장에서 속도도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니 매우 큰 변화라고 느끼겠죠. USDC, RLUSD 모두 다 좋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USDC인데,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가고 이제는 XRP 레저가 신뢰받는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죠. XRP 레저 위에서 쓸 수 있게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 입장에서도 USDC를 사용하기가 이제 편리해진 거죠. 이에 대해서 센티아고 벨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 XRP 레저가 탈중앙화된 오픈 네트워크로 서클이 리플의 허락 없이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리플의 허락 없이 누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XRP 레저는 리플의 허락 없이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오픈 네트워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센티아고 발레즈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들이 말하는 XRP 레저가 중앙 집중식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사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리플과 서클은 전략적으로 손잡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부인해도, 아니면 둘 다 부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손 잡는 동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플이 서클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 예전에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겠죠. 리플의 입장에서 보면은 RLUSD를 견제하려고 USD가 XRP 레저 위에서 상장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결국 USDC도 XRP 레저도 RLUSD도 결국 다 윈윈 하는 것입니다. 이번 USDC 상장은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 안에 서클사가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클사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PBS 인터뷰에서 밈 주식과 밈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X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밈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미국 경제 사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예산 적자 비율이 7%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3%대로 낮춰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대부분 밈 주식, 밈 코인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가격이 싸든 비싸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밈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밈 가격이 오를 거라고 믿는 그 자산을 매수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의 특징은 또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현재 1조 달러 적자 중에 절반이 이자 지급인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빚의 반이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는 게 문제인데, 내년 만기가 다가오는 9조 달러의 부채는 이것을 연장하거나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 달리오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로 낮추는 방법인데, 3단계 해결 방식을 제시하면서 이 해결책은 1991년에서 1998년 사이에 해결책과 매우
매우 유사한데 그 당시 GDP의 50%를 삭감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세수입, 지출 삭감, 금리는 꼭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밈 코인도 역시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왕 제프리 건들레프가 연준이 곧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적 완화 QE 형태로 미국 국채의 장기물에 대한 수요 부족분을 시장에 풀 가능성을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일반적으로 정부 채권을 매수해서 시장에 돈을 주입하는 것으로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장기 금리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주기에 장기보다는 단기 채권에 몰렸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도 단기 국채 시장의 최소 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건들라프는 연준이 2020년 코로나19 때 돈을 살포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모색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며 그 대응책은 양적 완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돌입하면 모든 채권 발행으로 5조 달러 예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연준이 하는 것이죠. 자신도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건드라크는 말했는데 또 다른 플랜 B도 있지만 양적 완화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매수에 대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들은 매우 신속하게 할 것이다. 아마 연준이 그 일을 맡아서 할 것인데 아주 신속하다는 말이죠.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채권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다가 다시 원적으로 급상승할 것이고 다시 거기서 급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